장군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대변인 권민영입니다. 최근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에 이어 계속 막말을 쏟아내는 북한의 만행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적절하지도 충분하지도 않기에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지금부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 정권의 대남 행패를 규탄하고 문 정권의 확고한 대처를 촉구한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대북 전단 비방 담화 이후 대적관계 전환 선언, 모든 통신선 차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군사행동 경고 등 북한의 대남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명색이 UN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북한이 불황자 집단에 지나지 않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은 문재인 정부와 한국군에게 주권국가의 국격에 걸맞는 당당한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구걸하지 말라. 외교관행과 예절을 무시하고 함부로 욕설을 일삼는 북 정권 인사들의 언행을 철저히 기록 보존하고 그들과의 대화나 협상을 일체 중단하라. 상대국의 재산을 맘대로 파괴하고 상대국 국가원수에게 욕설이나 퍼부으면서 걸핏하면 군사행동을 위협하는 북 정권은 사실상 깡패 집단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한 언행을 반성, 사죄하지 않는 한 북 정권은 경제협력을 제공해야 할 파트너도 아니고 온정을 베풀어야 할 동족도 아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접촉한 정부 인사들이 북 정권에게 무슨 밀약을 어떻게 해주었길래 북한이 적반하장 복수를 다짐하면서 협박을 계속하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대북 안보라인과 대북 접촉을 주도해온 실세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셋째, 북 정권이 2018년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한 이상 독자 및 동맹 차원의 대응에 착수하라. 북한군이 합의를 위배하는 추가 행동을 취하는 것에 따라 연합훈련 재개, DMZ 공중정찰 재개,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포함하는 상응 조치들을 취하라. 넷째,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응징하겠다라고 한 것은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한 자세이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그가 보여온 우유부단함과 국방장관답지 못한 언행을 되풀이하였다. 국방장관의 태도가 어떠하든 간에 군은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 시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입각하여 즉각 응징하라. 다섯째, 군은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을 중단하고 즉각 강군 육성에 나서라. 이완된 군 기강을 바로잡고 안보 교육을 재개하여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임을 천명하라. 여섯째, 핵 보유 북한의 갑질이 도를 넘은 이상 동맹 및 독자 차원에서 핵 대응을 강구하라. 동맹 차원에서 미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동맹 신뢰를 회복하라. 이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즉각 핵무장 채비를 서두르라. 일곱째, 여야 정치권은 종전선언 추진과 같은 철부지 발언을 하지 말고 깡패 집단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합심하라. 적화 통일을 명시한 북한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폐악질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평화 공존을 검증, 담보할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은 반역에 준하는 언행임을 명심하라. 이상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의 성명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태우 박사님께서 저희 성명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태우입니다. 방금 우리 권 대변인께서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북한의 대남 욕설 비방이 도를 넘었다. 이제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제가 그 몇 가지 발언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6월 4일 김여정 담화, 이게 노동신문에 실린 겁니다.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똥개 쓰레기들 짓거리에 대한 뒷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게 주권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 말고 있을까요? 그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6월 13일 김여정의 담화에는요, 말귀가 무딘 것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말귀가 무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 확실히 결별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대적 행사를 총참모부에 넘기겠다. 쓰레기들은 오물통에 버려야 한다. 자, 이런 막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6월 13일 이 평양에 있는 옥류관이라고 하는 식당의 주방장 오수봉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조선은 오늘이라는 신문에 투고한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천추의 용남 모달 죄악 저지른 역적 무리들을 족탕 쳐버리자,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언론에 이런 제목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에는 큰일이 나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이 없는 주제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상대국의 국가 원수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글로 올리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은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 그냥 참기만 하고 굴종적인 자신만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사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성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북한에게 어떤 미략, 어떤 약속을 해주었길래 북한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통일부 장관 교체, 이게 말이 적절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시한 겁니다. 이 미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이런 성명 내용을 썼느냐 하면, 실제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당국과 접촉하면서 아마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해준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차원에서 밀착해서 협력을 하겠다든지, 또 북한이 싫어하는 비핵화, 그 뭐 적절히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적절히 두고, 아시다시피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이 쓰는 상투적인 말이죠. 그 적당히 용인한 상태에서 남북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북한이 펄펄 뛰느냐, 이런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 청와대에서 결정한 대북 정책 기조를 따라가는 그런 실행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다, 의의가 없다. 이 문제의 책임이 왜 통일부 장관한테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간다면 그리고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위배하는 행동들을 이어간다면 우리도 독자 차원과 동맹 차원에서 대응을 취하라. 대응 조치를 취하라. 촉구하는 겁니다. 대단히 필요한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좀 우리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북한에 이로운 것입니다. 예.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창설된 것 아닙니까? 이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 또는 개정하라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이 대수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군사 합의를 북한이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든지 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는 오히려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 카드로 사용해야 될 것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북한의 이 구미를 맞추는데 대단히 급급해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중정찰, 9.19 군사합의에 보면 공중정찰을 상호 금지하는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정익기는 이 경기도 서부 지역에서는 남북 20km씩 또 강원도 지역에서는 남북 40km씩 그러니까 이 40km와 80km 폭에 대해서 고정익 항공기가 비행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고 또 뭐 다른 그 비행기들도 이렇게 각자 비행 금지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휴전선 일대에 정찰 비행을 하고 해온 것은 대한민국이지 한미군이지 북한군은 아닙니다. 이게 공자와 방자의 차이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도발했고 이후에도 무수한 군사 도발을 한 공격자이고요. 대한민국은 결코 전쟁을 도발할 수도 없고 무력 도발을 할 수 없는 번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방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을 내려다보면서 북한군의 동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 방어자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금강 이런 공중자산들을 운용해왔고 또 미군은 U2기 같은 정찰 자산들을 운용해왔고요. 근데 북한은 이런 정찰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건 방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아주 간명한데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시민과 강도가 이웃을 하고 나란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시민은 그 강도를 막기 위해서 집에 CCTV를 달고 감시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가 와서 같이 우리 공정하게 감시장비를 달지 말자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그게 공정할까요? 바로 이게 9.19 군사 합의의 이적성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카드로 사용해야 될 이런 것마저 북한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6월 18일 날 그러니까 북한이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후가 되죠. 그리고 17일 날 북한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죠. 그 다음 날 정경두 국방장관이 얘기하기를 북한이 도발을 하면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즉각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경두 국방장관이 보여준 우유부단한 모습에 비하면 이날 아마 모처럼 국방장관다운 얘기를 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대단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또 나흘 후인 22일에는 또 한 발 물러서는 얘기를 했죠. 북한의 조치들이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 글쎄요, 국방장관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국방장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물론 우리 군에게 촉구를 합니다. 북한군이 도발을 한다면 지금 말한 대로 실행하라. 북한군이 도발하면 선대응 후 보고하라. 그렇게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또 도발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고 북한을 관리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이 조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조항에는 축소개혁, 국방개혁을 중단하라. 우리 군이 사실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이라는 미명하에 병력도 줄고 있고 지상군 사단도 줄고 있고 동원 사단들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상황과 역행하는 이런 조치들을 중단을 해야 한다. 이거는 비단 이번 사태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 병력을 조정하는 것이지 군사력을 조정하는 것이지 안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그 상황이 오기도 전에 군사력을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원래 자세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6번째 핵대응을 촉구한 겁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죠. 북한이 지금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욕설과 비방을 하는 주된 원인이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핵 문제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요.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면서 또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물겠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화공세를 펼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공조, 조율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밀착해서 우리 민족끼리 협력을 해준다면 핵 보유도 기정사실화되고 또 대북 제재도 허물어지는 그리고 한미 동맹도 이완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지금 대남 공세를 펼쳤던 것이거든요. 그 2018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평창에 내려와서 평화 외교를 펼칠 때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핵 보유 기정사실화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핵 포기와는 지금 무관한 상태이므로 그러면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 차원에서 전술핵 재반임 또는 핵 공유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핵 균형을 취할 방도를 추진하라 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독자 핵무장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정치권에 대해서 촉구를 한 것입니다. 종전선언 같은 그 황당한 얘기를 하지 말라. 이 부분은요. 이 판문점 선언 제3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 제3조 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2018년 안에 종전선언을 하도록 우리 노력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대남 비방의 핵심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약속한 것을 왜 빨리빨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우리 청와대가 북한에 밀약해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종전선언 등을 포함한 이런 추진하기로 한 것들을 왜 지지부진하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정치권이 곧바로 종전선언을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 하고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당당한 대북 자세냐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니까 아이고 빨리 하나 더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었느냐.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 끝났으므로 너와 나는 상호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이걸 엄숙히 약속하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화 통일을 명시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인민들에게 적화 통일을 목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거 다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를 쌓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 틀을 검증하고 이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이거 다 한 연후에 종전선언 해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근거가 미약해지고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할 근거가 미약해지고 우리 안보를 다 해치는 일들입니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했을 때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거 이거는 안보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정설인데 어떻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깡패 욕설을 하고 폐악질을 하고 협박을 일삼는 상황에서 어떻게 종전선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반역에 준하는 언행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이 이번 성명서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상은 현 남북 관계에 대한 저희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의 의견이며 보시다시피 저희는 현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은 대한민국의 안보,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